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직은 행정병과 운전병입니다. 먼저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8군 작전중대 중대본부 행정병으로 근무한 김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김재원 친구와 동기로 미8군 사령부 항공처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조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군생활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보직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제 보직이랑 사무실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저는 이제 미8군 중대본부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흔히 중대본부의 오더리가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하잖아요.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은 이제 중대 오더리랑 서플라이를 섞은 코어라는 사무실이었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오더리 쪽에서 주로 이제 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운전병 분도 이제 네, 저는 저희 사무실 항공처장이신 대령님의 전속 운전병으로서 대령님이 어디 뭐 회의가 있다거나 업무가 있는 곳에 이제 타 부대로 직접 대령님을 모시고 가는 보직이었고요. 이제 뭐 운전병이라고 생각하면 막 험비나 이런 뭐 군용차를 본다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승용차에 이제 넘버만 US 아미 달아서 가는 차였고요.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세대 차를 관리하고 차를 이용해서 대령님을 운송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카투사는 이제 험비 운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카투사는 이제 험비를 운전할 수 없고 뭐 정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 이제 뭐 차량 정비도 일반 육군과 다르게 군무원분들이 직접 이제 거의 다 고쳐주시고 뭐 수리도 해주시기 때문에 막 저는 진짜 그냥 거의 운전만 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주 업무에만 네. 이제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병으로서의 하루 일과는 어땠나요? 네, 일단 저희 하루 사이클은 되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난한 편이었는데요. 이상한 거 없이 이제 9시 정시 출근하고 그냥 11시 반 이전까지 일단 오전 업무 수행하고 점심 1시에 먹고 1시까지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5시까지 하고 이제 특별하게 서류 작업이 밀린 게 없으면 보통 5시 전에 정시 퇴근이 가능한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럼 운전병은 네, 어땠나요? 저희 대령님이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어서 어. 매일 PT를 하고 네. 6시 반에 일어나서 PT를 하고 아침 먹고 이제 운전 업무가 이제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이제 운전 스탠바이를 하고 아니면 평소 그냥 행정병처럼 이 친구처럼 행정병처럼 그냥 사무실에 출근해서 네.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이제 거의 뭐 특이한 일이 없으면 그런 무난한 사무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생활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나 미군이랑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다면 한 번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 좀 운이 좋았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군 생활 중에 거의 이제 아침 운동 PT라고 하죠. 그걸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사무실 미군들이 크게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운이 또 좋았던 게 제가 처음에 사무실에 왔을 때 처음 있었던 1등 상사가 저한테 엄청 이제 무섭게 약간 포스 있는 그런 전쟁 영화에서 보는 군인인 것처럼 이제 막 하더라고요. 막 너는 이제 막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모티베이션 있어야 된다. 뭐 북한이 뭐 주적이다. 뭐 그래서 아예 뭐 이제 정훈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탐군이시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큰일 났다. 내 군생활 이제 용산이어서 이제 잘 풀렸다 생각했는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뒤에 선임들한테 이제 그러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PT는 많이 힘듭니까? 그때 이제 선임들 살짝 눈치를 저한테 보시더니 우리는 PT가 없다. 이게 없는 게 말이 됩니까? KT에서 무조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1등 상사가 PT 하는 걸 싫어해서 아침에 경례하고 집 가서 잔다. 저희도 이제 크게 뭐 할 게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안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 그 후에 아무래도 이제 미군들은 저희보다 아무래도 복무 기간이 짧잖아요. 한국에 있는 게 1년 그렇죠. 보통 1년 단위로 순환을 하니까 그 다음 뭐 1등 상사 이제 운동을 좋아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PT를 잘 안 하게 되고 이제 그 1등 상사도 되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오기 전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다 어떻게 하나 이제 매일 이제 20km 뛸 텐데 이제 큰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그분이 허리에 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전역할 때까지 무사하게 티끌 하나 다치는 거 없이 무사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PT 같은 경우도 네. 또 부대마다 또 보직마다 또 다른데 운이 좋게 그렇죠. PT를 안 사실 하고. 저희 부대는 이제 동두천이나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전투병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적으로는 좀 편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뭐 동기나 이제 주위에 카투사를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훨씬 더 힘든 PT도 많이 한다고 네. 들어서 예를 들면 제 대학교 동기 이제 동아리 친구가 있는데 네. 동두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이 투아이비 친구가 이제 제가 2등병 때 이제 그 KC 쪽에 가서 뭐 교육을 할 일이 혹시 신병 때 하셨나요, 용산이는? 아니요. 저희 이제 어디
KC 기억나시죠? 같은 네, 거. KC에 예. 갔는데 호비였나? 그 친구를 우연히 이제 디팩에서 만났어요. 네.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터미네이터를 이제 실물로 아.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가기 전에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없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약간 음. 뇌도 좀 근육이 됐더라고요. 약간. 어.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운동을 그게 네, 운이 좋았고 재밌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은 이상하게 그 대령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어. 체육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 꼭 달리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달리기를 많이 예, 해요. 뭐 축구 선수 출신도 있고 음. 뭐 그래서 저희는 진짜 모든 미군들이 네. 항상 PT를 무조건 참가하고 저희는 또 특이하게 카투사대도 이제 PT 차지를 시켰어요. 직접 이제 음. 아. 미군들 앞에서 내가 나의 PT 계획을 음. 제시하고 PT를 직접 이제 KTA 교관들처럼 하는데 이제 그쵸. 제가 하는 날이나 이제 카투사들이 하는 날은 이제 조금 쉬엄쉬엄 가자고 이제 길이를 줄이거나 이제 또 제 선임 같은 경우는 네. 요가를 이제 좀 하신 거예요 취미로. 오, 그래서 네. PT 섹션에 이제 요가를 추가한 거죠 하루를. 네. 그래서 이제 미군들도 생각보다 좋아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오. 달리기 안 하니까 좋아하고 요가가 낫죠, 예, 달리기 요가를 하고 이제 네. 실내니까 또 아무래도 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이제 자대 오시면 KTA처럼 뭐 예비 카트사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운전병이시니까 네. 운전하다 되게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아, 기억에 남는 예. 게 있으신가요? 이제 모든 네. 이제 군인들이 처음 딱 가면 네. 운전병으로 딱 배치가 되면 솔직히 다 대부분은 차가 없고 장롱면허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22살 때 입대해서 아, 네. 면허를 따고 2년간 이제 운전 안 했는데 가니까 갑자기 운전병이라고. 일종 면허가 예, 일종 면허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너는 운전병이다. 너는 대령을 태우고 다녀야 된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보러 가요. 거기 미군 그 아. TMP 라이센스라 TMP라고 이제 군용차를 있는데 그죠, 네. 면허를 따고 음. 면허 따니까 갑자기 저희 용산이었는데 험프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평택으로 너가 네. 운전을 해서 갈 거다. 오. 네, 이제 탑승객이 원사님과 미군 2명이었는데 처음이니까 솔직히 길도 모르고 얼마나 그쵸. 식은땀이 났겠어요. 용산에서 손에. 평택까지 예, 용산 내려가는데. 평택까지 80km 정도 되는데 어. 그때 진짜 네. 좌우 뒤에서 계속 뭐라 그러고 이제 또 그죠. 아무래도 미군들은 좀 음. 빨리 가는 걸 좋아해. 생각보다 빨리 무조건 네. 빨리 가자. 오, 네. 가는데 이제 식은땀이 벌벌 나고 막 손에 땀 나고 그날 저녁에 점호를 하는데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근데 진짜 너무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 경험도 많이 쌓이고 지금은 이제 솔직히 안 쫄고 운전 잘하실 것 운전 같아요. 경험을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고 이제 또 타다 보면 네. 이제 그 헌병이라고 하죠. 여기 헌병 있죠. 그 그죠, 근무원병들이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예, 네. 그 이제 저희 한국 경찰처럼 음. 딱지를 끊습니다. 제가 이제 네. 초반에 못 모르고 이제 운전 자신감이 생겨서 네. 일단 정지를 안 지키고 어. 슬쩍 갔어요. 진짜 차가 없네. 네. 슬쩍 갔는데 이제 뒤에서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 예,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도 초반이라 잘 못하고 노래를 또 크게 틀고 있었어요. 뒤에서 네. 울리니까 뭐지? 비켜줘야 되나 하고 딱 비켜주는데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를. 헌병 차가. 예, 헌병차가 네. 삐뽀삐뽀 거리면서 네. 뭐지? 아예 비켜야 되나 하고 우회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려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나가시는 분이 저 나라고 아. 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일단 내렸는데 이제 딱 그 미군 헌병분과 카투사 헌병분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딱지를 딱 끊겼어요. 처음에. 하에서도 아직 안. 예, 사회에서도 네, 이제 안 아, 겪어본. 딱지를. 예,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마치 영창 가는 거 아닌가. 제 이거 원복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처음에는 이제 벌점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놀랐죠. 그 후로는 이제 헌병만 보면 많이 무서워하는 그런 운전병이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외국 간부들이랑 한국 예. 간부 태워 다니면 영어 실력도 되게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많이 예, 늘었나요? 솔직히 둘이 같이 거의 대령님과 저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막 축구 얘기도 하고 막 별 얘기 다 하는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영어를 초반에 잘 못했는데 그런 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가끔 대령님이 이제 장난을 치시는데 네. 그건 제가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국식 개그. 예, 미국식 네. 개그를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운전병으로서 미래에 운전병이 될 카투사들에게 좀 조언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먼저
그 자기가 면허가 있다면 1종이든 2종이든 무조건 이제 운전병이 될 확률이 그래서 제로가 아닙니다. 네. 2종이어도 요즘은 운전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추천으로는 항상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운전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운전병이 됐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되는데, 시험도 한글로 나오니까 이제 잘 찍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호 체계 이런 게 조금씩 저희 문화랑 좀 다른 게 이제 네. 보통 이제 빨간 적색 전멸등이라 하죠. 그런 거 무조건 정지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다 배우실 텐데 무조건 정지하셔야 되고, 속도도 그 항상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 어기시면 저처럼 이제 뒤에 헌병이 붙고 딱지도 끊기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이 벌점이 쌓이면 이제 뭐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정지되면은 솔직히 사무실에서 운전병이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막 원복이나 뭐 제보직, 뭐 다른 눈치밥만 부대로 먹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추천 이제 또 뭐 조언이라 할 건 아닌데 뭐 네. 생각보다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뭐 주차장도 되게 넓고, 그래서 뭐 이런 자기 혼자 연습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막상 또 가셔서 또 많이 늘더라고요, 또 운전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운전병으로서. 네, 근데 또 미군 부대는 또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거에 이제 항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진짜 그냥 지나갔는데 헌병이 봤다 그러면은 그건 벌점이 좀 세겠죠. 제가 헌병이 아니라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예. 항상 이제 보행자 우선, 그다음에 항상 매너 있는 운전하셔야 되고, 또 군대다 보니까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운전병이 되실 예비 카투사분들이 이런 걸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병으로서 영어를 많이 쓰셨나요? 외국인들과의 대화는 어땠는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카투사 특성상 이게 생각보다 한국어를 위주로 이제 영어를 안 쓰게 되는 보직들도 꽤 있잖아요, 그쵸, 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사실 제 보직명은 숙소관리행정병이라고 이제 KT에서 전산 분류가 됐어요. 네. 사실 그렇게 분류가 됐을 때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주위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마 배럭 매니저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네. 저는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중대 오더리로 그냥 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행정병 역할을 해서 미군들이랑 접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일단 왜냐면 저희 8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사무실별 미군들을 다 자주 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별로 이제 오더리랑 같이 이제 오더리에 뭘 보내는 담당 미군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랑 저는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영어는 정말 많이 쓸 일이 많아요. 전화도 하고 네네네. 이메일로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사무 업무인데 이제 그냥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직접 뭐 찾아가서 좀 약간 빨리 프로세스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확인도 꾸준히 해줘야 이제 일이 밀리지 않고 처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일은 평소에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스피킹도 저는 좀 많이 늘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카투사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같이 갑시다. 또 군생활 동안 뭐 행사나 어디 좀 특별한 곳에 참석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 부대 이제 다 뭐 한번 그 카투사가 되면 한 번씩 이제 매년 행사죠. 이제 아미볼 아미볼 이제 제가 처음에 뭐 준비하는 역할도 했고 참가도 직접 했고, 이제 또 저희는 이제 항공처다 보니까 또 에비에이션 볼이라고 또 있더라고. 에비에이션 볼이라고 항공처들끼리 모여가지고 주한미군에 그래서 그때 되게 막 많은 좀 더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했나요? 저는 이제 제 처음 연도에는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용산의 하얏트 네, 호텔. 용산 하얏트 호텔. 두 번째 이제 험프리로 이전한 뒤에는 이제 네. 여기 수원에 있는 어디였는데 그때는 제가 휴가여서 안 가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미 볼에 갔다 오셨나요? 저는 솔직히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는 점인데, 군생활에서 저는 이제 예비 카투사 분들이나 지금 이제 현역 카투사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게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참석을 좀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면 그런 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기회도 없고, 사실 저는 그때 그냥 주말에 외박 나가는 거에만 좀 정신이 팔려서 이제 그런데 참여를 잘 안 했는데 그게 살짝 후회로 저는 남는 점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하실 때, 기회가 있으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알미볼에 못 갔기 때문에 되게 알미볼에 항상 가고 싶었고, 혹시 나중에 카투사가 되셔서
알미볼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네, 저는 참석해보는 적극 거를 강추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다음 생에 무료요. 다음 생에 안 될 같이 수도 가는 걸로. 있으니까. 네. 아, 그럼 카투사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보직인 용산 행정병으로 처음에 발령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일단 네. 처음에 당연히 용산 행정병이 되면 전 기분이 좋았죠. 왜냐면 네. 용투사라는 게 사실 저는 입대 전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용산 행정병 가면 뭐 편하다, 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법이랄 게 이제 그 자대 분류나 뭐 이제 보직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전산 추첨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또 용산도 이제 철수 단계라서 이제 내년쯤에는 거의 다 철수가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용산 행정병이 된다 뭐 이런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고, 그건 사실 운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굳이 행정병이 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행정병 갈 때 토익 점수 일정 이상이 나오고 이제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게 한두 개 있으면 좀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또 이제 꼭 그렇다는 보장은 또 없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걸 따서 이제 된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예비카 투사분들이 좀 쉽게 딸 수 있는 컴퓨터 자격증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MOS 뭐 커말 이런 건 좀 어렵기 때문에 MOS가 쉬워요. 그 중에서도 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게 좀 쉽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저 같은 경우는 취득을 했는데 네. 수험 기간도 한 4일, 3일 정도 공부를 해서 바로 시험에 응시하고 이제 KT에 가기 전에 이제 수험 이제 합격증을 받아서 바로 그걸 이제 제출해서 행정병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그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네네, 하나쯤은 행정병을 있는 게 되는데. 운이 좀 도움을 좀 주지 않나. 네. 뭐 카투사 사실 다 운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카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자격증 하나 정도 따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드를 땄고요. 또 어떤 자격증? 저도 혹시 저는 있나요? 워드가 원래 옛날에 따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냥 그쵸. 그걸로. 또 그게 KT에 가면은 또 컴퓨터 자격증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종류와 상관없이 4개만 하면 뭐 100점이라면 네, 맞습니다. 100점을 추가로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 제출의 의의가 있어서 이제 네. 제가 생각해도 종류는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제출. 제일 쉬운 걸로 제출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카투사에 붙으셨는데 아직 컴퓨터 자격증을 안 따였다면은 뭐 하나라도 따서 꼭 가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카투사로 자대에 가게 되면 배럭에서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군이랑 같이 룸메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카투사랑 룸메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군생활 대부분 그냥 같은 카투사 중대원이랑 썼고 이제 2주 정도만 미군이랑 방을 한번 같이 썼었는데 저는 자세하게 미군이랑 같이 썼을 때 애로사항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은 선임분과 카투사분과 살다가 이제 험프리로 이전하면서 이제 룸메이트가 새로 이제 저희의 사무실 NCO인 이제 서전 리베라, 지금은 스텝 서전인데 네. 리베라가 딱 왔어요. 처음에는 진짜 처음 만난 것도 제가 샤워를 하다가 네. 누가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래서 저는 또 재원 이 친구나 이제 다른 동기인 줄 알고 그냥 이제 수건만 살짝 걸치고 이제 딱 문 열어주러 나갔는데 이제 처음 보는 미군께서 네. 나는 너의 룸메이트다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이제 제가 다 벗고 그러고 혹시 있으니까 의도하신 거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당황해. 그런 처음 의혹이 온다고도 좀 있었거든요, 저희 몰라가지고 그래서 첫인상이 좀 그렇게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네. 지내다 보니까 이제 네. 미군들은 뭐 집이 거기니까 막 그쵸. 거기 저희가 못 가는 PX에서 음료수도 사주고 사오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사오고 그래가지고 네. 저랑 이제 그분이 되게 좀 카투사를 좋아하셔가지고 저나 이제 재원이나 다른 카투사들도 와서 음료수 먹고 냉장고 네. 마음껏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뭐 진저일이었나요 그때 음료수? 처음 보는 음료수 캐나다입니다. 그런 음료수도 많이 먹어보고 이제 네. 가끔 이제 그분께서 이제 맥주를 좀 많이 사오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좋아하시네요. 예, 그래서 카투사들 가끔 이제 뭐 저녁 전날이나 그러면은 맥주 선물로 주고 예 그랬죠. 혹시 뭐 나가서 같이 논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경험? 아, 네 저도 이제 사실 집 가는 걸 좋아해서 한번 이제 네. 고깃집 무알레필 한번 같이 갔는데 네. 리베라랑 좀 많이 놀았어야 되는데 쏘리 리베라 리베라가 이 영상을 예, 보고 리베라가 많이 좋았어요. 아직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걸로. 예 지금 계신데 네. 잘 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재원 씨는 그러면 친했던 미군이 있나요?
아 저는 이제 사무실에 이제 네. 흑인 스페셜리스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처음에 올 때 걱정을 좀 했던 게 이제 그 네. 친구가 준호 씨 중대에서 저희 중대로 이제 오게 됐잖아요. 사실 이제 그 온 이유가 아무래도 그 친구가 좀 일을 좀 잘 안 하고 좀 뺀질뺀질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네. 저희 1등 상사님도 이제 사무실에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미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좀 트레이드 형식으로 좀 바꿔서 왔거든요. 보직을 이렇게 바꿔 네, 이렇게. 약간 새벽 인력 시장마당 이렇게 바꿔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이 친구가 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네. 제 선임들도 다 나가고 이제 제가 이제 상병을 좀 달고 제가 그쵸. 이제 사무실에서 어드민 업무를 관장하게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그 친구랑도 좀 친해지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제가 좀 부탁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남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좀 저도 감동을 받았던 건 이제 저희 사무실 NCO가 이제 저한테 좀 일을 많이 줘서 제가 야근을 하게 됐었는데 후임들을 같이 야근하기 좀 미안해가지고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네.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고 퇴근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일 있어서 이거 하고 가야 된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먼저 가라 이랬더니 이제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 해서 야근을 저랑 같이 조금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주위 캡사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네. 아니 그 친구가 걔가 그런 행동을 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야근을 할 정도는 아닌 친구인데. 제가 봐도 솔직히 일을 결심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저랑 이제 우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준 거니까 저는 사실 되게 고맙고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US와 카츠사의 프렌드십을 네, 같이 갑시다 약간 표본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갑시다.